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신성 델타테크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정말 기분 좋게 엄청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근데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은 알고 계시더라도 반쪽짜리만 알고 있거나 아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왜 하락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주가가 언제 상승할지 또 상승이 가능한 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시발점은 차트로 보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짚는 핵심 영상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종목이 지금 왜 하락하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 증시가 특정 종목 외에 5월 달부터 주가가 꾸준히 급락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설명 도와드리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고 상장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평균값이 바로 코스피 지수지 않습니까? 이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정말 특정 종목이 끌어올렸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는 두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자, 여기 주목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의 약 50%가 넘는 숫자를 얘네 두 종목이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어도요. 얘네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면은요. 주가는 보합권이나 하락하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해도요. 얘네 종목들만 잘 버티고 올라가면은요.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5월 달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착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균형이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얘네 기업들이 잘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수혜를 받고 얘네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북미 빅테크 시장의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에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수혜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종목들 외에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다시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하락하고 있느냐? 먼저 자,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5월 달부터 연결이 됩니다. 자, 6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주가 9%대 하락했습니다. 물론 장 직전에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6%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너스 6%죠. 자, 근데 그 전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코스피가 10%대 하락했다는 건 엄청난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왜 불안한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최근에 하락했었던 이유 25일 우리나라 시각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자, 미 상무부에서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소위 PCE 지수가 발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PCE 지수는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요. 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물론 미국에도 주마다 묻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표권을 통해서 따낸 이사들과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거기에서 차기 금리의 진폭을 결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PCE 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PCE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중요하고 미국의 PCE 지수입니다만 기축통화의 달러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시스템이 투명해야 되는 곳이죠. 연준이라는 곳은요. 자, 그러면 다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PCE 지수는요. 예상치가 4.1%였고 그 결과값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경제를 좀 아시고 시황을 조금 연구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면은요, 좋은 겁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재도 호재도 아닙니다. 악재는 원인 분석이 되기 때문에 대응이라도 가능합니다. 호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확실성은요, 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깜깜한 방 안에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기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울고만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PCE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은 바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안 나오기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3개월 연속 여기 이후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여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었죠? 비슷한 숫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상승했다가 꺾인 것까지 나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기점으로요, 갑자기 3.5%로 팍 뛰고요, 4%로 발표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악재입니다. 왜?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뚜렷합니다.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딱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발발한 이란 사태가 터집니다. 이거는요, 원유값에 대한 상승은 에너지값의 상승으로요, 무조건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대형 이슈입니다. 이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예상했던 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시장은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사태부터 이란 사태가 2월 말 2월 28일, 3월 1일 날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조정 기간도 꽤 길었어요. 한 달 동안이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매일매일 시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전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거 의미 없었어,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의미 없고요. 근데 어쨌거나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였거든요. 근데 안 되길 바랬습니다. 안 되길 바랬는데요, 물가는 결국 상승한다는 메커니즘으로 계속 발표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물가 상승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인데요. 지금 환율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달러의 값어치가 상대 값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값어치에 비하면은 미국의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호재적인 뚜렷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좋을 호자잖아요. 뚜렷한 매출 증대에 대한 이슈가 있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전부 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금리 인상, 금리 올릴 것이다, 이게 금리 인하,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나빠 보이지 않죠? 그래도 70%에 육박하네. 죄송합니다. 이거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이야기했죠. 동결의 가능성이 70%면 나쁘지 않느냐. 이거 원래 100%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PCE 지수가 발표하기 전까지요. 근데 PCE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0.12%였는데 이게 27%, 29%, 31%, 오늘 보니까 32%네.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어마무시한 불확실성을 갖게 된 거예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악재가 터진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나마 금리 인하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북미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쟁여놓았었던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자하고, 또 민간형 펀드까지 조성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영역에. 그래서 수혜받을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반도체 영역이나 하드웨어 영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들은 엄청 많이 상승했죠. 나머지는요? 그래봤자 이게 막 100종목, 200종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 가운데서 10개, 20개가 캐리를 한다고 해서, 물론 캐리를 한 건 맞습니다만, 그 종목들은요,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좌에 갖고 계신 종목들, 정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명확한 수혜, 명확히 매출로 꽂힐 것이다 라는 수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물론 이거 말고도 정책 실장에 대한 이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 지금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유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요, 중소형 종목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 중소형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결정은 연준과 캐비넛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상승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을 써서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려서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적정 주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종목명을 써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해당 종목에 해당하는 가치 평가에 대한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적정 주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대박주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대박 종목을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사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형님 동생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대박 정보를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은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AI 테마까지 엮여있는 핵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은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과거 에코프로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뒤 주가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과거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대박 종목도 과거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판박입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훌륭하고 확실해서 수급 역시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은 에코프로급의 거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즉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나오는 안내 화면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요, 아직 경제 뉴스라든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재료가 워낙에 확실하고 이 차트와 수급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대박 종목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이 대박 종목을 꼭 받아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26년도 상반기, 25년도 거대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나도 대박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6804-5487번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대표 개인 번호예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종목을 받아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 관망해 보셔도 좋아요. 수익을 내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전부 다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내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익 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